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요 문제 정도요. 보라색 문제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커말 2급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룹화 하는 거 하고요. 그룹도 날짜 하는 거 하고 숫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시고 준비를 좀 하시면은 실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의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어지면 좋으련만 이런 잡동사니가 끼어 있습니다. 부분합도 마찬가지겠죠. 부분합은 정렬을 하려고 하면 병합을 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뭐 안 되면은 이유라도 아는데 피벗은 이 부분을 포함해도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틀리는가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삽입 피벗 테이블 가서 기존 워크시트를 어디다 하라고 했는가 볼게요. 동일 시트에 A27이니까 여기다가 찍고 확인을 한번 하면 자, 일단 지기를 한번 끌어 볼게요. 행레이블로 이렇게 하면 틀린다. 비어있음이 들어가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비어있음이 왜 들어가나요? 그러면 병합하면 원래 평균이란 값은 좌상기 처음에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이게 비어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틀리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행으로 착제를 하고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왜 틀렸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준 워크시트 A27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먼저 동일 시트 A27에다 작성을 했고 행레이블의 입사일 값의 기본급의 평균을 해라. 자, 행레이블의 입사일을 하고요. 값의 기본급에 원래 숫자를 끌게 되면 합계가 먼저 오는데 함수를 변경할 때는 클릭을 하시고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을 하고 확인하시면은 평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날짜에 대해서 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날짜를 그룹할 때는 하나만 찍으셔야 됩니다. 2개 이상 잡으면 안 되고요. 절대. 하나만 찍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든지 옵션에 가서 그룹 필드를 해주시면은 뭐 그룹 선택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대화 상자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요. 월로 해라 그러면 바로 하셔도 되고 분기로 해라 그러면 한번 누르면 해제, 다시 누르면 선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해제는 아무데나 하나를 찍고 여기에서 그룹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에는 이제 문자 그룹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나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나이를 어떻게 할 건지 자 이렇게 하면 좀 개념이 안 쓰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추가를 했습니다. 20에서 29, 30에서 39, 40에서 49의 형태로 추가를 좀 했고요. 이렇게 숫자에 대한 그룹이 나오면 처음에 이걸 시작값이라고 하고 얘를 끝값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증분, 단위라고 하니까 그걸 본인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요. 나이를 끌어보시고 평균은 똑같으니까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만 찍고요. 범위 잡으시면 또 안됩니다. 자, 옵션에 가서 그룹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게 시작값이니까 20을 넣으시고요. 끝값은 49. 여기가 체크가 해제되는데 체크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제시해주는 값을 따라가겠다. 해제하면 내가 임의의 값을 입력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증분이 단위고요.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제를 할게요. 이렇게요. 다 빼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3번만 문제를 풀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필더의 부서명을 행레이블에 이렇게 근무지를
보고서 필터의 부서명을, 행 레이블의 근무지를, 그리고 열 레이블의 직위를 값의 기본급과 실적액에 합계를 하라 되어 있네요. 열 레이블의 직위를 값의 기본급과 실적액에 합계를 이렇게 하라 되어 있죠. 자, 제가 여기 합계를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시그마 값이 함수가 들어가는 곳인데 이 두 개를 넣게 되면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깁니다. 한번 빼볼게요. 제가 사라지죠? 다시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얘가 하는 역할이, 이게 열 레이블에 있으면 함수가 옆으로 길어요. 근데 얘를 끌어서 이쪽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함수가 세로 방향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원래 이게 행 레이블이 행 방향이 아니에요. 행 제목이다. 그러니까 세로로 긴 첫열에 있을 때 첫열의 제목을 우리가 행 레이블이고, 열 레이블은 행의 제목을 말하는 거죠. 그걸 좀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그마 값을 끌어서 행 레이블로 이동하세요. 그죠? 개요 형식 보기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두 번째가 이렇게요. 개요 형식은 어떻게 보시냐면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에 가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이 있으니까 압축 개요 테이블, 압축이 기본이에요. 행 레이블처럼 나오고 여기 두 개가 함수랑 행 레이블이 서로 한 행에 표시되는 게 일반적으로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제 개요 형식으로 변환을 하면 이렇게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빈 셀에 별 표시를 하자. 이 빈 셀에 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원데이터가 파괴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빈 셀에다가 별을 안 넣고, 넣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무데나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필드 목록 숨기기를 또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걸 누르면 피벗 테이블을 원래 선택하면 목록이 나오고 다른 데를 찍으면 사라지는데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빈셀 표시라고 되어 있죠. 체크를 하고 별 3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행의 총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를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의 총합계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또 디자인에 가서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참고로 이제 필기에서 이런 거에 나오는데 여기가 열의 총합계예요, 행의 총합계. 여기 열의 총합계예요. 즉 요거 더해서 세로의 합이 나오는 것이 가로 방향인데요. 아닙니다. 세로의 합이고요. 여기 좀 전에 나왔던 이게 행의 총합계에서 가로 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기는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보통 17번을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러면 아무데나 찍고 디자인에 가시면 이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고, 세 번째 단추를 누르시면 이제 자세히 버튼이라고 해서 메뉴가 쫙 펼쳐집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보통 17번이죠. 그러면 가서 1번, 2번부터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7개, 14, 15, 16, 1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쉼표 스타일이나 통화 형식으로 적용해라. 값에.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값에 하라고 하면 숫자를 포함한 범위만 잡고 홈 탭에 가서 쉼표 스타일은 이거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통화 스타일로 해라 그러시면은 자세히 버튼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고 통화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 표시가 없는 통화로 하라든지 뭐 제시가 되겠죠.
원화 표시가 있는 통화로 하라 그러시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를 요거로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너비는 안 넓혀도 실제 값을 보고 채점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넓히겠다 하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쉼표 스타일은 회계고 통화는 통화다. 이거 좀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원화 표시가 없는 거.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해도 빵점.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 해도 빵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 문제를 제가 좀 풀어드렸는데 피벗 테이블 문제는 이렇게 실기 문제만 하실 수 있으면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높아심에서 해드리면 이렇게 부서명은 총무부만 표시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여기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요. 필터링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필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부만 해라 그러면은 여러 항목 선택을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총무부만 선택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총무부의 형태만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깔때기 생긴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외에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 조심하세요. 처음에 입력할 때. 예, 수고하셨습니다.